네, 제가 본 것을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기도 중에 저희는 암호화폐를 봤습니다. 암호화폐에 대한 많은 것들이요. 암호화폐에 많은 일들이 닥칠 겁니다. 다림줄 봤습니다. 그리고 그 다림줄이 놓이고 있었죠. 거대한 기초가 세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날에 미국 정부에서 암호화폐에 관한 새로운 법안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요. 그리고 트럼프가 여기에 서명할 것이고 이를 위한 거대한 추진력이 있을 겁니다. 새로운 경제 시스템의 안정을 가져다 줄 겁니다. 저는 거대한 거품을 봤습니다. 그리고 그 안은 무슨 산성 물질, 액체 같은 걸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격렬하게 요동쳤습니다. 움직이고 마구 흔들렸죠. 그리고 이 거품은 점점 더 커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이 거품에 대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고요. 그들이 그걸 막기 위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터뜨릴 때 그냥 즐기십시오. 그 거품이 지금 공경에 처해 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그들이 그 거품의 옆면을 찌르는 것을 받고 그게 터져버렸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짐승의 시스템에 관련된 모든 것들이 로켓처럼 솟아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로켓이 발사되는 걸 봤습니다. 저는 상승,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그분께서 말씀하시길 새로운 산업혁명이라고요? 암호화폐와 금융에 관한 겁니다. 그리고 은행들을 봤습니다. 계층화되어 있었죠. 그래서 건물들을 봤는데 세 개의 주요 은행이 있었습니다. 세 개의 주요 은행이요. 그리고 주님께서 제게 보여주셨는데 그 은행들은 이건 그들이 가진 재정적 지원을 나타냈습니다. 그들이 가진 돈이 더 많다는 거죠. 그런데 저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를 봤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날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대출 플랫폼이 될 암호화폐 법안을 채택할 것이라고요. 제가 본 이 주요 은행들, 이건 전부 제 의견일 뿐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락적인 목적으로만 봐주십시오. 저는 재정 자문가가 아닙니다. 그렇게 말해야 합니다. 아시겠지만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이게 제 의견이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주님께서 제게 보여주신 것에 대한 제 의견을 가질 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주요 은행들이 떠오르는 것을 봤고 주요 은행인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있을 것이고 웰스파고, 체이스 그리고 다른 은행들이 서서히 들어오기 시작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들은 앞으로 미국 달러 대신 암호화폐를 대출 플랫폼으로 사용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항상 그것은 집과 자동차의 형태가 될 것이고 그들이 그것을 시작할 방식입니다. 미래 주택과 자동차. 그리고 저는 여전히 암호화폐의 왕인 걸 보았지만 제가 항상 이야기했던 다른 것들이 찢어졌습니다. 5개의 기둥. 주님께서 환상으로 보여주신 암호화폐의 5가지 기둥을 기억하는 사람이 있나요? 5개의 기둥. 5개의 기둥. 킹 암호화폐에서 파생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런 특정한 것들을 위한 플랫폼을 빌려주는 플랫폼이 있을 것이라고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달러가 위기에 처했을 때 저는 CBDC라는 단어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산업혁명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미래의 짐승 시스템을 가져올 것입니다. 하지만 처음에는 우호적으로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우호적으로 시작될 것입니다. 저는 일본 경제가 위기에 처해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구체적으로 일본 경제가 위기에 처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의 달러, 그들의 통화가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저는
유로가 다시 위기에 처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이탈리아에 관해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탈리아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들의 화폐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모든 일이 유로와 관련이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재정이에요. 그들의 재정은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나에게 이 모든 것을 보여주셨죠.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트럼프를 봤어요. 오래된 메이플라워호 같은 거대한 전함 뒤에 그는 그 일의 배우였고 오래된 선원 모자를 썼습니다. 제 아들은 AI로 그것을 해냈고 저는 정말 환상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의 주변엔 폭풍이 몰아쳤습니다. 그는 이런 불독 같은 얼굴로 항해를 했습니다. 난 이 폭풍을 헤쳐나갈 거야. 그리고 그는 그 배를 붙잡고 엄청난 폭풍을 헤쳐나갔습니다. 하지만 그가 이렇게 하는 것을 보고 있을 때 나는 에릭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에릭이 정말 축복받은 모습을 보았습니다. 나는 돈 주니어를 봤다. 정말 축복받았어요. 그리고 그들은 코인베이스와 경쟁하기 시작했습니다. 코인베이스의 수수료가 너무 높습니다. 그리고 저는 백분율을 보았는데 아시다시피 백분율 기호였고 그것은 바로 제 앞에 있었고 저는 백분율을 보았고 그것은 절반으로 잘려 있었습니다. 매매나 뭐 그런 거래에 대한 수수료가 반으로 줄어들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수익성이 더 좋아지죠. 예를 들어 돈 많은 사람들이요 1억 달러어치를 샀다고 칩시다. 코인베이스 수수료가 기억 안 나는데 거의 3, 4% 정도 될 거예요. 엄청나죠? 말도 안 돼요. 기억은 안 나지만요. 하지만 계속 암호화폐를 이리저리 옮기고 거래하면 그게 코인베이스에게는 아주 큰 수익이 되죠. 그런데 저는 새로운 종류의 플랫폼을 봤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재민이를 기억하라고요. 윙클보스 쌍둥이요. 그들의 플랫폼을 기억하라고요. 이 플랫폼들을 기억하라고요. 하지만 저는 앞으로 새로운 플랫폼이 떠오르는 것을 봤습니다. 새로운 종류의 구매할 수 있는 새로운 플랫폼이죠. 그건 왜냐면 저는 윙클보스 쌍둥이의 재민이가 그다지 좋은 플랫폼이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이건 그냥 제 생각입니다. 저는 코인베이스를 좋아해요. 하지만 아주 흥미로운 게 주님께서 이게 코인베이스를 위협할 또 다른 강력한 경쟁자가 될 거라고 하셨거든요. 그리고 저는 이 중국인 남자를 봤습니다. 아시아인인지는 모르겠어요. 중국인이라고 단정하고 싶진 않네요. 아시다시피 일본인일 수도 있고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 남자요. 글을 봤는데 주님께서 사면을 기억하라고 하셨습니다. 미래의 이 남자를 지켜보라고요? 저는 이 남자가 780억 달러의 자산가인 줄 몰랐어요. 정말 대단하죠? 그래서 그걸 받고 주님께서 앞으로 이 남자를 지켜보라고 하셨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라고요. 그가 사면된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어서 사면된 겁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그 다음에 레인지로버를 봤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주님께서 대출 플랫폼에 대해 말씀하실 때 구체적으로 레인지로버를 언급하셨어요. 그래서 생각했죠. 왜 벤틀리가 아니지? 왜 페라리가 아니지? 이유가 있는 겁니다. 상징적인 거죠. 뭔가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두고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특정 사물을 보여주실 때가 흥미로워요. 레인지로버 갈매기들을 봤어요. 갈매기가 뭐였을까요? 갈매기들이 날아다니는 걸 봤어요. 더 뜨겁게 달궈지는 화덕을 봤습니다. 그게 흥미롭다고 생각했어요. 빵 굽는 화덕처럼 보였죠. 그리고 그 화덕은 점점 더 뜨겁게 달궈졌습니다. 너무 뜨거워서 그 화덕을 만질 수가 없었어요. 주님께서 이걸 주목하라고 하셨습니다. 화덕이 뜨겁게 달궈지고 있었죠. 여러분 주위의 것들이 불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화덕이 너무 뜨거워서 붉은 체리색 빛으로 빛나는 것을 봤습니다. 하지만 그건 음식을 조리하는 스토브였습니다. 저는 그게 상징적인 걸 알아요.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지?
생각하며 기도했죠. 계속 기도하다 해석을 얻었고 주님께서 기억하라 하셨습니다. 하지만 제가 본 화덕이 아시겠지만 피자 화덕처럼 생겼어요. 피자를 넣는 그런 건데 너무 뜨거워서 체리색으로 빛나고 있었죠. 쇠를 만진 것처럼요. 쇠가 뜨거워질수록 빛이 나고 점점 더 뜨거워지면서 그 화덕이 너무 뜨거워서 체리색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제가 암호화폐를 보고 새로운 산업혁명을 보면서 그게 정말 뜨거워졌습니다. 네. 저는 자동차 시장을 봤고 주택 시장도 봤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5월을 지켜보라. 금리와 관련해서 5월을 지켜보라. 이번 달 12월을 금리와 관련해서 지켜보라. 제가 본 것을 두고 기도하면서 여러분께 이 모든 걸 말씀드릴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새로운 제롬 파월이 떠나는 걸 봤습니다. 아시겠어요? 그리고 제가 본 거는 한 여성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믿기에 이 여성이 누구였는지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게 제가 기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제발 브랜든 당신이 이러지 마세요. 저는 누구 말을 인용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제가 봤다고 믿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보세요. 제 생각에는 트럼프가 제롬 파월의 후임으로 지명할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녀가 뭐라고 하는지 보세요. 그들이 스테이블 코인을 작업하고 있대요. 그저께 발표했죠. 그래서 다들 스테이블 코인과 다른 것들에 대한 준비가 됐다고 발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틀 전에 아주 큰일이었어요. 다이애나가 조사하기 전까지는 몰랐죠. 그리고 우리가 읽은 내용에 따르면 이건 XRP에게 정말 큰 승리였습니다. 그리고 이건 XRP와 XRP 거래에 관련해서 은행들에게 아주 큰 승리가 될 거라는 거죠. 흥미롭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가 그걸 읽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라고는 하고 싶지 않네요. 다이애나가 읽고 있었어요. 그래서 좀 흥미롭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보여주신 은행 중 하나에 대한 소식이 나왔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기억하라.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모든 고객 포트폴리오에 암호화폐 투자를 추천한다. 흥미롭네요. 제가 그랬죠. 이 말씀들을 볼 때 너무 빨리 일어나고 있어. 이것 좀 봐. 그래서 오늘 그게 나온 겁니다. 맞죠? 봐봐, 내려봐, 아들. 내려봐. 저기 저걸 읽을 수 있게.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자산관리 고객들에게 포트폴리오의 최대 4%를 암호화폐 자산에 할당할 것을 권장하고 7천만 고객에게 디지털 자산을 마케팅하며 이는 디지털 자산이 주류 금융기관으로 진입하는 최신 움직임을 보여줍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신 주요 은행 중 하나죠. 참 흥미롭죠? 세 곳 중에서요. 그리고 제가 본 최고 은행 중 하나였죠. 그래서 생각했죠. 와, 주님 정말 대단하시네요. 다가올 일들을 경고해 주시죠. 자, 이 얘기는 여기까지 하죠.